안녕하세요. 후본권입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더욱이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기, 쓰기, 세마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오고 평가해 왔었던 기존 교육 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죠.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쓴다라고 해서 챗GPT를 무조건 신뢰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챗GPT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첫째, 챗GPT는 강력한 생산성 도구로서 기존에 있는 지식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 사실이나 관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거나 사실로 확립된 것, 또 관점을 정확하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출력할 따름인 거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챗GPT는 사실 확인 없이 부정확한 사실이나 오류가 있는 사실도 확신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생성 인공지능이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나 이루다와 같은 채팅 로봇이나 알고리즘의 인종, 성별, 편향 문제와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이고 더욱이 미래 사회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교육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왔는데 이제 이런 한국 교육의 전통적인 방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국가의 산업화 전략을 지원하면서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지만은 인공지능과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방식이 유효성을 잃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육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말해왔습니다. 한국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 과정으로 주로 여겨졌고 또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교육의 경쟁적 구조가 미래 사회에서 직업과 성취를 위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죠. 학교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미래의 예고된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같은 게 그런 거죠. 한국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냐하면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론을 갖고 교육하고 산업적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목표와 방향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거예요. 더욱이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람보다 기계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키고 있죠. 교육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위기적 상황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매일 확인하고 있죠. 교육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위기는 교육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학 입시나 이런 경쟁, 도구적, 기능적 요구에 밀려서 교육의 본질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의해서 기존의 여러 전문직들이 대체되고 있고 직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인재한테 필요한 과연 미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적 수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교육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미래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 고유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중요성이 변화하지 않을 인간의 고유 역량,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곽강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나 지식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기회를 달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로 인한 정보화 시대는요, 지식이 방대한 규모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또 빠르게 낡아버리는 부단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직무를 상정한 교육, 특정한 지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요, 대부분 빠르게 낡아버리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산업사회의 교육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게 된 까닭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사회에 요구되는 특정한 능력, 가장 중요한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아무 데서나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지식 한 무더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정보 이용의 시공간적 거리가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필연적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스킬, 졸업장, 자격증, 이게 우리 직업을 지탱해주는 보증수표였었는데 이게 유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변화가 빨라지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과거의 지식과 사고방식에 안주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지만 대학 입시 이후부터는 학습을 잘 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 특성은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의 양이 제한적이고 또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 학년에 따라서 학습해야 될 필수적인 지식을 표준적인 교과과정으로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효과적인 한국적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식 위주의 교육 전수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 방식에 학습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게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학습과 경쟁 중심의 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에 오히려 개인의 학습 동기와 능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도 변화할 기술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 이상의 기술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죠. 지식정보 사회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으로 지식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의 빠른 변화에서는 무엇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정한 기술에 대한 적응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기능을 교육하는 것은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교육을 해도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컴퓨터 사용을 하려면 MS-DOS 명령어와 조작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걸 알았어야만 했죠. 그런데 윈도우 95, 윈도우 98과 같은 그래픽 운영체제가 등장하면서 도스 명령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쳤던 사설 컴퓨터 학원들도 거의 사라졌죠. 인터넷 초창기에는 정보 검색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높은 유망 직업이었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챗 GPT 시대도 마찬가지죠. 명령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유망 직종이 떠올라서 몇억 원대를 받고 모셔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미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직업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끝없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쉬지 않고 달라진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적응 능력을 갖느냐, 어떠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도록 교육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핵심은 변화하는 세상,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정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키우는 교육. 지식정보 사회는 디지털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지식과 정보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에 학생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을 배우거나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인류가 이뤄놓은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걸 적절하고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걸 배우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부모의 요구나 기대,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걸 꼭 익혀야 된다 라고 강요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점점 더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스스로 할 줄 모르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압박과 요구가 아닙니다. 학습자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내적 필요성, 즉 호기심입니다.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품은 학생들은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학습하고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호기심 가득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기심은요, 계속해서 정해진 정답이나 모범 답안이 주어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답 위주의 교육은 단기적 효율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기심과 자발적 학습을 흥미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행동과 사고를 자유롭게 모험하는 것이고 빠른 추격자 전략, 이런 효율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활성화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엉뚱한 질문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력을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세상은 누구나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제한 없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미래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지적 능력이 호기심과 함께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보 판별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찾은 정보가 쓸만한 건지 믿을 만한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 판별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과서나 참고서적, 선생님 등을 통해서 검증된 지식이 학생들한테 전달됐습니다. 근데 정보화 세상에서는 누구나 세상의 모든 지식에 무한 접근 가능하죠. 제한이 없습니다. 호기심은 이런 정보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에 무슨 정보든지 다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의 정보는 유익한 정보와 해로운 정보가 서로 섞여 있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무한한 정보 환경에서 필요한 능력은
자신과 공동체에 필요한 정보를 호기심을 갖고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질문을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 리터러시라고 말할 수 있죠. 기술 활용 능력, 이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사이버 위협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갖춰야 되고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